네, B번 질문은부터 T번은 자, 남강희 선생은 2번 고등수학 상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길박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남광현입니다. 지금 풀 문제는 고등수학 상에 관련된 문제고요. 문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1는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잡고 가겠습니다. 먼저 설명할 대상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2등급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장원호 선생님 두 근의 합은 네, 마이너스 a분의 b. 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것과 a분의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x에다가 알파를 넣게 되면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c는 0. 베타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곱셈 공식에서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장원 선생님 한 번만 더 도와주시죠. 합의 제곱에서 곱을 2배 한 걸 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세제곱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체크 포인트 두 가지 잡고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았기 때문에 그 체크 포인트 1번에서 잡았던 내용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은 여기서는 루트 3이고요. 두 근의 곱은 1이 될 겁니다. 또한 근이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알파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에서는 변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알파 5제곱과 베타 5제곱을 묶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식 안에서 변형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 5제곱 더하기 알파 5제곱분의 1, 왼쪽에 있는 것이 묶여지면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베타 5제곱으로 묶어내면 이 형태가 될 겁니다. 체크 포인트 2번에서 잡았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구하게 될 건데,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을 구해야 돼서 이 식 자체를 알파 자체로 나누겠습니다. 알파분의 1을 곱하면 알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알파분의 1은 0이 되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체크 포인트 2번에서 잡았던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을 제곱해서 마이너스 2 알파 곱하기 알파분의 1은 곱하면 1이니까 값을 대입을 하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분의 1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구해야 되는데, 알파 4제곱 더하기 알파 4제곱분의 1은 이전에 구했던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을 제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4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 5제곱 더하기 알파 5제곱분의 1은 곱셈 공식 자체를 이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분의 1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두 개를 곱하면 전개를 하게 되면 알파 5제곱 더하기 알파 5제곱분의 1, 이거는 각각 이렇게 곱했을 때니까 가운데 항에서는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분의 1이 0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0입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알파 5제곱 더하기 알파 5제곱분의 1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했던 값들을 통해서 루트 3,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까지 해서 3, 마이너스 1, 0, 1, 루트 3,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1.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더하게 되면 값 자체가 1이 됩니다. 베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될 거기 때문에 1 곱하기 1 곱하기 즉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의 곱이 됩니다. 두근의 곱에서 알파 베타가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파 5제곱 곱하기 베타 5제곱도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이 될 겁니다. 출제율과 난이도를 잡겠습니다.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근이라는 걸 이용해서 대입하는 것, 그리고 곱셈 공식의 활용까지 모두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율은 안 될 수 없을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이도 자체는 많은 것을 묻고 있고, 또 곱에서 이 알파 5제곱과 베타 5제곱 묶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5분의 4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등급 이하인 학생들에게는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 알파 5제곱으로 묶어낸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학생들의 수업할 때는 2가지 정도를 예상을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제곱의 개수, 즉 2차 방정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이 같을 때, 또는 마이너스 1로 돼 있을 때, 그 형태에서는 이 x 자체로 나눴을 때 근을 대입했을 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또는 이 위에 있는 경우에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거의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곱셈 공식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힌트를 줄 때는 반드시 이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이 같거나 마이너스 차이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할 거는 알파 5제곱을 묶어낸다는 생각 자체를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원래 이 2차식이 나왔을 때는 알파 제곱은 루트 3 알파 마이너스 1로서 이 식이 정말 중요한 게 차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즉 제곱이 돼 있는 거를 1차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원래는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1 플러스 알파 제곱 알파 제곱 이렇게 쭉 갈 때 1차식까지는 변형이 안 되지만 알파 제곱이 되어 있는 걸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 루트 3 알파 마이너스 1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럼 3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알파를 곱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알파 세제곱은 루트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알파 제곱이 방금에서 루트 3 알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은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루트 3을 곱하게 되면 3 알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4 알파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차도 1차로 만들어줄 수 있고 4차도 마찬가지로 1차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파 10제곱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량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걸 알고서 다른 방향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거를 3등급 이하인 학생들에게 설명해 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1등급인 학생들에게는 지금 알파 5제곱 더하기 알파 5제곱분의 1을 묻고 있는데, 알파 더 나아가서 알파 6제곱 더하기 알파 6제곱분의 1도 제곱이 되는 것들은 이미 구했던 걸 제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분의 1을 제곱한 형태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더 나아가서 알파 7제곱 더하기 알파 7제곱분의 1,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전에 구했던 걸 이용해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구해놨고, 그리고 4제곱 더하기 4제곱도 구했기 때문에 얘네를 뭐를 통해서 구할 거냐면 2개의 곱을 통해서 전개를 하면 어차피 곱 형태는 구해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이 형태만 이해할 수 있으면 8제곱, 9제곱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포인트 잘 잡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부연 설명도 잘 하셨고, 근데 이제 처음 말씀하신 저 알파 5승, 베타 5승을 뽑아내는 게 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학생들한테 잘 이해시켜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풀이에 있어서 너무 좀
복잡하지 않나. 그리고 너무 선생님 말씀대로 묶어내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한테 좀 어렵지 않나 설명이 길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저기 이제 이 문제를 해서 저기 선생님이 하신 맨 마지막에 보면 알파 3승 더하기 알파 3승분의 1이 0이잖아요. 네. 그 말은 결국 알파 6승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거든요. 양변에다 알파 3승을 곱해주면은. 근데 사실 이제 물론 저렇게까지 가서 알파 6승이 마이너스 1인 거를 끌어내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신 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보통 이 문제는 이제 저런 류의 문제는 뭔가 알파 몇 승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저 중에 어떤 절반 정도를 묶어냈을 때 그래서 알파만요. 베타는 똑같으니까 할 필요 없고 알파에서 뭐 6승으로 묶는다든가 이렇게 묶어냈을 때 뭐 다 날아가는 전체가 다 날아가는 그런 이제 컨셉이거든요. 문제 자체가 출제 의도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캐치를 했었으면 더 간단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몇 제곱이 마이너스 1, 뭐 여기 결론적으로 알파 6승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저기 루트 3x 두 번째 줄에 x제곱 빼기 루트 3x 더하기 1이 0이면 루트 3x를 넘겨서 양변을 제곱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제곱을 하고 하면 이제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이제 알파 6승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 그게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결국 답은 맞으셨어요. 틀린 건 아닌데 좀 복잡해서. 남광현 선생님은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 문제를 하셨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뭐 정답도 잘 맞추셨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모순되는 점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 잘 하셨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시종일관 말하셨다시피 조금 어렵다. 지금 설명이 좀 어렵게 나간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쉬운 설명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이제 저 식에서는 이제 알파 6승이나 베타 6승이 이제 마이너스 1 값을 갖기 때문에 그걸 조금 그 도중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했었으면 굉장히 간결하게 그냥 해결이 됐을 수 있었는데 너무 좀 길지 않았나 해설이.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남광래 선생님 지금 변명의 선임연구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본인이 머리에 해쳤죠. 가능하면 간략하게 또 속도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필을 해야 돼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변명의 선임연구원이 출제 이론이야. 출제를 할 때 출제자가 원하는 해답이 있어요. 해설이 있어. 그런 걸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강의하면서 지금 우리 이 남광현 선생이 판서도 좋고 지금 속도감도 좋고 다 좋아요. 좋고 본인이 뭔가를 지금 공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면 저런 자신감이 붙고 저것을 이렇게 분명 나열해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공부가 안 되면은 저게 그냥 문제를 푸는데 급급해. 그래서 공부를 설정 등급 2등급인데 1등급에 맞춰서 설명해보고 3, 4등급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고 아주 좋았어요. 자, 수고했습니다.